목사님 뭐 커피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딱 그냥 관심이 확 가졌는데 물론 이제 뭐 그 침묵 기도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커피 문화를 접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목사님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카페 목회를 조금 했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어떤 이런 그 교회 목회의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목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이렇게 뭐 그 커피 공부를 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제 커피를 다 드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거 맞아요. 드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음료들을 하긴 했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제가 커피를 좋아했었던 그 시기가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래요? 예. 어쨌든 목사님 그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드립커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이제 카페지기 뭐 아하커피라고 하시는 분도 잘 아시고 이제 뭐 아시는데 목사님 그 이렇게 커피를 맛있게 이렇게 커피를 만드시게 된 게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야기 소개를 하셨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만드시는 목사님의 어떤 뭐 방식이 있다면 좀 커피 다시 마지막 네 비결 비결. 뭐 로스팅도 하시고 예, 뭐 하시는. 저는 처음부터 아주 프라이팬에다가 볶기 시작해서 예. 지금은 노스기를 동료 목사님이 네네네. 그 수제로 만드는 돌돌이라고 통돌이, 하는 통돌이. 예, 통돌이 그 돌리는. 그 머신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제가 한 5년 동안 그걸로 계속 네, 볶았어요. 네. 근데 커피를 맛있게 볶는 방법은 이렇게 많이 자주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많이 볶아 보면 네네네. 그게 좀 비결을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맛있는 게 저희 이게 처음에는 저도 아마추어들은 이게 완전히 로스팅이 안 되고 다크가 안 나오니까 신맛만 나고 이게 뭐 이렇게 커피인지 콩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목사님 많이 볶아 보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볶아야 이게 맛있게 네네. 볶게 되는지 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계속해서 여러 번 볶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정성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커피를 볶지만은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꾸준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거가 있어야 다른 데 가서 볶는 것도 보고 또 나는 어떻게 하고 또 좀 덜 볶았다가도 또 여러 번 볶았다가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야 배우게 그렇죠. 돼요. 네. 잘 볶으려고 한 번에 볶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볶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가 다 볶은 다음에는 이제 그 일단은 정석대로 한번 제대로 거기서 한번 그 규칙대로 한번 쭉 해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또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마실 때에 마시는 사람이 맛있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볶는 것도 근데 우리는 너무 커피를 뭐랄까 일의 연장처럼 그렇게 해서 마셔요. 바쁘니까 앞에다 놓고 일하면서 막 정신없이 이게 무슨 맛인지 뭐 신맛이 나는지 어떤 향이 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그냥 막 마시고 정신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그 우리가 그랬잖아요. 커피 브레이크라고. 예, 커피 타임이라고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커피를 음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마시는 사람도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해야지 급하게 마시면 어제 마신 것이나 오늘 마신 것이나 뭐 드립커피나 뭐 에스프레소나 또는 그 자판기 커피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음미를 하고 마시면 조금 더 맛있게 마실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리고 우리 과거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맛은 어떤 맛이다. 커피를 마실 때도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맛을 기억하면서 이거는 고구마 맛이네? 아니면 이거는 무슨 흙 맛이네? 이것은 무슨 뭐 한약 맛이네? 과일 맛이네? 뭐 이게 꽃향기 맛이네?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 미세한 차이들을 조금씩 이렇게 음미하면서 계속 감각을 살리는 거. 그래야 그걸 기억하고 다음에 마셨을 때 지난번 거랑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커피 로스팅을 하실 때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프라이팬을 막 볶으시잖아요. 옆에 선풍기 갖다 놓고 잽싸게 선풍기도 막 트시더라고요. 식히는 그거는 그 쿨링이 빨리 쿨링을 해야지 그게 너무 오래되면 그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쿨링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목사님 이렇게 커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드시나요 커피를? 예, 성도님들도 드시고 네. 또 뭐 근처에 있는 그 가게나 네. 직장에서도 와서 마시기도 하고 하죠. 아 여러 이제 네. 다른 네. 그 외부인들하고도 네. 소통하시는데 네. 사용을 하시는 네. 거죠. 그럼 커피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커피 이렇게 전도해 주시면서 또 어떤 거기에 이제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뭐 영적인 부분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네.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좀 중요하게 뭔가 하나 그 경험한 것이 있는데 네. 그 커피의 향이 저는 향에 조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피 향이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환상적인 그런 느낌, 그 천국을 맛보는 듯한 느낌. 네네네. 저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좋은 음악,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을 듣는 것 같은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음악에 그렇죠. 푹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좋은 그림, 명화를 보는 것과 같이 그냥 잠시 서서 멍하니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 때 아마 커피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내가 그 천상에 와 있다는 천국에 있다는 거기에 있다는 느낌을 네네.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저는 정말 이게 커피가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 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북카페를 낸 것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일에 찌달리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사는 게 팍팍하고 그런 분들이 네.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여유를 갖고 네. 잠깐 쉼표처럼 그런 생각하고 와서 책과 함께 음악과 함께 커피와 함께 잠시라도 그 세상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맛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북카페를 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하죠. 근데 어쨌든 목사님의 그 커피와의 그런 어떤 감동과 그거를 예.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북카페를 예. 오픈하고 예.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예. 주변 분들이 좀 와서 네네. 좀 이 공간을 또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좀 여유를 갖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목사님 말씀에 100%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 목회자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 안에 커피숍을 낸다든지 이런 카페 목회를 이렇게 막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보면은 사실 커피를 깊게 좋아하지 않고 제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깊게 좋아하지 않으시면서 그런 걸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보면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못 하게 되고 저희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 목사님 목양과 목사님의 카페 이렇게 접목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고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교회만 있었어요. 네. 교회만 하다가 이게 그냥 공간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교회라는 교회 공간이 예. 사람들이 무서운지 교회 발 한 발도 문 앞에 있지 돌아가는. 이렇게 들여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스럽든지 무서운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에게 교회가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교회 2층에다가 할 때에도 예배당 따로 하고 홀 따로 했어요. 네. 거기는 예배당이 아니고 네. 그냥 만나는 담소하는 그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어차피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층에다가 그 카페를 내고 어쨌든 와서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저희가 그 북카페 낼 때만 해도 그 기독교인들이 어디 갈 만한 그 지역에 갈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내서 손님이 오면 집에서 좀 모시기는 어려우면 이 공간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차도 커피도 한 잔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거나 교인이 막 늘어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냥 단지 제가 그냥 주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하지만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그 공간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좀 제공하는 형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카페에 대한 북카페 또 이렇게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관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라는 컨셉으로 교회들이 이제 책을 비축하고 공부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어떤 식으로? 도서관은 일단 도서관이 되려면 책이 한 1,000권인가 하여간 그 좀 몇 권이 그렇죠. 그 요구되는 게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요구하는 요구하는 그 책을 일단 넘겨야 되고 또 그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이렇게 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사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네. 교회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지역에서 어떤 로컬에서 도서관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조건 내 의도로 좋은 의도로 막 시작을 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한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그 시행착오를 거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지역에서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도서관이 있다면 자원봉사할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문조사를 좀 했으면 홍보도 되고 홍보도 되고 인력도 구할 대부분 교회에서 하면 목사님들이 위주로 주축으로 성도들 주축으로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교인들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지역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젊은 그리고 쉬고 있는 인력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지 또 당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능들은 뭔지 그리고 기부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제 도서관 운영에 참고로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교회는 최소한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너무 깊이 관여하면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못해요. 너무 종교 색채가 강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운영도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원봉사자들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에 관련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가 교회는 이제 물론 교회에서는 자원도 되고 또 재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 여는 날과 닫는 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게 안 되면 왔다가 문 닫혀 있으면 그다음에 이게 실망하고 카페 하면서 그게 가장 힘들다. 저도 그래요. 문 열고 닫는 거. 1시간 없어졌는데 사장님 문 닫았던데요. 뭐 이러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잘 지켜져야 사실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주민들이 많이 오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 지역 안에 도서관이 많이 있긴 해요. 교회들이 너도 나도 다 작은 도서관들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서로 뭐 연계된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없어요. 각자 도생해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계를 해서 서로 프로그램들을 공유해보고 또 인력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인 것 같네요.